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튜닝의 네 번째 강좌인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간단한 글자 배너를 만들면서 심볼의 크기와 회전, 그 다음에 모양 변형 형태, 또 칼라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창을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지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프로퍼티스에 나와 있는 550에 400 픽셀을 좀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대화 상자가 나오면 가로 픽셀은 한 300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세로 픽셀 값은 한 10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값은 제가 검정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24 정도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배 정도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간단한 배너 모양 형태로 작업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적당히 좀 크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일과 그 다음에 해피데이라는 두 글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T 도구 툴을 누르시고요. T 도구 툴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프로퍼티스가 글꼴과 크기,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속성들이 나오고 정렬값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적당한 값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맑은 고딕으로 해서 흰색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이라는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글자의 센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윈도우에 있는 얼라인이라는 부분을 누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하고 K 키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글씨가 스테이지의 정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투 스테이지라는 부분을 꼭 클릭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의 두 개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것은 딱 정중앙에 들어가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해피데이라는 글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조금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다시 쓰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의 레이어에 반드시 모션 튜닝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피데이라는 것은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다시 T 도구 툴을 누르셔서 하단에다가 해피데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해피데이는 글씨가 좀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조금만 더 줄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빨간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센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정렬 일단 눌러 놓으시고 밑으로 살짝 여러분이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일이라는 글씨는 레이어 1번에 존재를 하고요. 해피데이라는 부분은 레이어 2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돈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다가 영문으로 또는 같은 이름으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스마일, 그 다음에 레이어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이라는 레이어를 위로 올리시거나 해피데이라는 레이어를 하단으로 내려서 글자의 위치와 레이어의 위치와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상에서 보고 있는 위치가 동일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는데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션 튜닝 하기 위해서는 글자 또한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심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다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스마일만 선택을 하시고 F8번을 누르셔서 그래픽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 1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뭐 텍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 해피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F8번을 눌러서 텍스트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1번과 2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씨가 앞에서 다가와서 정확하게 같은 자리에 안착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제가 측면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보보다는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일과 그 다음에 해피데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앞쪽에서 이렇게 스마일이라는 글씨가 크게 된 상태에서 점점 줄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오게 할 거고요. 마찬가지
해피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큰 글자에서 점점 줄어서 이렇게 안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션 튜닝이 일어나야 되고, 모션 트윈 작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 또는 크기의 변화,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성한 1번 프레임의 모양 형태는 마지막으로 안착이 되는 모양과 동일한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여러분 보세요. 스마일 프레임을 누르시고요. 반드시 프리 트랜스폼 툴을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60번에 가서 F6번을 누르고 다시 또 줄이시는 이런 번거로움의 형태를 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셔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여러분 저희가 1번 프레임에서 만든 크기가 60번의 최종 크기와 동일시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컨트롤 Z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위치를 먼저 변화하지 마시고요. 1번 프레임의 크기와 60번의 크기를 동일시 해놓고 나중에 1번 크기만 조정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크기 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그 작업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60번에 F6번 누르겠습니다. 마찬가지 해피데이도 F6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번 프레임으로 가서요. 1번 프레임의 크기를 프리 트랜스폼 툴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Shift를 눌러서 대각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커진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해피데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크기 조정이 됐으니까 1번 프레임에서는 글자가 커진 상태, 60번 프레임에서는 글자가 작아진 상태니까 두 개의 프레임에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시고 모션 튜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션 튜닝을 주게 되면 여러분 엔터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쳐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눌러서 다시 모션 튜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약간 좀 너무 느리게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컨트롤 엔터를 쳐보시면 그렇게 느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같은 시간대에 출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어지럽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는 스마일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 해피데이를 나중에 출발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해피데이의 1번 프레임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누르신 상태에서 쭉 끝까지 60번 프레임까지 잡아당기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쭉 앞으로 전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차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씨는 스마일만 나오다가 스마일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을 때 그때 왜 해피데이가 나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션 튜닝을 이용한 시간차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 프레임부터 바로 글씨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니까 보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셀렉션 툴 눌러서 개체 클릭을 하시고 밑에 알파 값을 0%로, 그 다음에 해피데이의 시작 지점은 40번 프레임이 되겠네요. 40번 프레임 누르고 개체 클릭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값을 0%로,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롤 엔터를 쳐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안착이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면 글씨가 안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죠. 그 이유는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끝나는 지점은 실제적으로는 해피데이의 끝나는 지점은 한 98프레임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 스마일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끝남과 동시에 이 장면을 계속 다음 글자가 나올 때까지 연장을 하셔야 되니까 F 몇 번이요? 같은 장면 연장할 때는 F5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보면 이제는 스마일이라는 글씨가 나와 있는데 해피데이라는 글씨가 또 안착이 된과 동시에 또 바로 처음 프레임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도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50번 정도 프레임에다가 F5번을 두 번을 누르셔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의 형태가 나오면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